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의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가족지원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세무과, 회계과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관계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가족지원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 예산안과 기금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지원과장 정희경입니다. 먼저 가족지원과 소관 2026년 예산안은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국도비 지원 사업이 대부분으로 신규 사업과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3쪽 상단입니다. 가족지원과 총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127억 5,569만 9천 원 증액된 1,595억 1,82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국도비 재원이 72.8%고요. 군비는 27.2%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254쪽 상단 거기 보시면 가운데 조금 위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세 번째 동그라미 장수 축하 물품 지원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군에 거주하는 95세 이상 장수 어르신 270명에게 50만 원 상당 축하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기론 부의장께서 의원 발의한 내용으로 지난 7월 15일 예산군 장수 축하 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지원 근거 마련 후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신설 협의 완료되어 2026년 본예산에 1억 3,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밑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 기초연금 지급 사업비는 가족지원과 총 예산액 1,595억 원의 한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원은 국비 90%, 도비 2%, 군비 8%로 기정 예산보다 29억 9,892만 1,000원 증액된 843억 8,06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밑에서 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경로당 부식비 지원 사업으로 경로당에 식사 제공을 위한 부식비를 매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도 신규 사업으로 2026년 신축 경로당 수를 감안하여 405개 등록 경로당을 대상으로 4억 8,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예. 이건 신규 사업인데요. 통합 돌봄 지원 의료 요양 돌봄은 2026년 3월 27일 전국 시행되는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살던 곳에서 존엄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사회 기반 통합 돌봄 체계 구축 및 의료 요양 돌봄의 통합 연계 지원 신규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이며 우선 관리 대상자는 요양병원 등 시설 입원 경계선상에 있는 노인으로 장기 요양 재가급여자, 급성기 요양병원 등 퇴원한 자, 또 노인 맞춤 돌봄 중점군, 또 장기 요양 등급외자, 또 일시적 돌봄 필요자 등 한 4,017명 정도로 저희가 추계하고 있습니다. 지원 절차는
읍면 통합장구에서 신청하면 건강보험관리공단과 또 연금공단에서 조사 판정하고 지자체에서 통합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방문 의료 지원, 건강관리 예방, 장기 요양, 일상생활 돌봄, 주거환경 개선 등의 통합 지원을 제공하고 대상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체계입니다. 이 사업을 위하여 가족지원과의 전담 조직인 가칭 통합돌봄팀이 팀장 1명, 팀원 2명으로 구성됩니다. 또 각 읍면에도 그 통합돌봄 담당자가 1명 이상 업무를 전담할 예정입니다. 조례 제정을 위한 의원 간담회가 1월 15일에 예정되어 있으며 사업 예산은 7억 7,27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증진 예산입니다. 265쪽입니다. 밑에서 네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시설 장비 유지비 위안부 피해자 기념 조형물 관리 예산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은 분수광장에 위치한 평화의 소녀상은 2017년 4월에 제작되었으며 현재 그 까만 돌 있죠. 오석으로 제작된 그 평화비에 금이 간 상태로 교체 비용은 같은 재질의 돌은 500만 원 정도인데 그 미약 쪽으로는 우수하나 매년 그 테두리를 보수해야 하는 단점이 있고요. 스텐으로 제작할 경우에는 이제 3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내구성은 좋으나 재질과 색상이 다소 떨어지는 단점이 있어서 재질을 현재 지금 고민 중에 있고요. 또 보기에도 좋고 또 튼튼하도록 그렇게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이거는 온가족 첫 번째 온가족 보듬 프로그램 운영 이고요. 2026년 신규 사업으로 가족센터를 이용하는 가족 대상으로 다문화 가정은 물론 1인 가구, 일반 가정을 포함해서 가족 기능이 약화된 가족에 대해서 가족 상담, 사례 관리, 긴급 위기 지원, 1인 가구 지원 사업, 또 문화 체험 활동, 가족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2,3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중간에 보시면요. 대안학교 재학 청소년 지원 사업인데요. 그 관내 이 사업 내용은 관내 3개소 대안학교별 특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공모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신규 사업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예산읍에는 그 사과꽃 발도르프 학교가 있고요. 삽교읍에는 헤브론 원형학교, 또 덕산면에는 인보 자연숲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밑에 이주 청소년 자기성장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한국 청소년으로 외국에 오래 살다 예산군에 살게 되었거나 또 다문화 가족 청소년이거나 또 외국 근로자 자녀인 외국 청소년이거나를 막론하고 이름하여 이주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리적 안정과 빠른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서 문화이해 및 심리대응 능력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예상 인원은 10명 이상 정도 될 거로 예측하고 있고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진행할 계획이고 신규 사업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소년 수련시설 시설 개선 사업비 1억 1,500만 원은 강성구 의원님 의원 사업비로 그 청소년 상담센터가 이전하고 난 후에 청소년 수련관 2층에 뮤즈 음악실, 닌텐도 게임실 등 외 그 미디어 관련 AA라든가요 그런 멀티미디어 공간으로 집중 배치하고 1층 그 안내 데스크 뒤로 관장실과 수련 활동팀을 이동 배치하는 리모델링 사업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밑에서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심센충남 36524 아동돌봄 지원 신규 사업으로 7,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군정 질문 시에 이상호 전 의장께서 보충 질의하신 내용으로 내포 대광 로제비앙 아파트 내 위치한 돌봄 4호점에 매월 100만 원씩 운영비와 돌봄교사 2명 인건비 그리고 현판 제작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끝으로 312쪽 맨 아래 4, 5세 무상 보육비인데요. 요거는 신규 사업으로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이거 내용은 그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만 4세, 5세 아동 200명을 대상으로 어린이집에 필요 경비로 아동 1인당 월 7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으로 1억 6,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가족지원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심한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사쪽에 힘센 충남 365 24시간 그 돌봄 그거 지금 저기 선생님 두 분이랬죠? 예, 지금 원장님하고 예, 그다음에 교사 한 분인데요. 네. 이제 요거는 이제 365를 하려면 야간에도 해야 되고 그렇죠. 주말에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돌봄 교사를 2명을 더 채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돌봄 저기 교사를 2명을 채용하는데 네. 만약에 그러면 세 분이 밤에 근무를 할 때 24시간 근무잖아요. 예, 세 분이 다 세 한꺼번에 분이? 는 아니죠. 그렇죠. 돌아가면서 했죠. 그러니까 걱정되는 게 뭐냐면 네. 만약에 두 분이서 24시간을 하고 있어요. 돌봄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럼 인원이 몇 명 정도나 돼요? 아이들이. 여기 지금 아이들이 20명 정도거든요. 정원이 그러면 20명. 야간에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정원은 20명이고 네. 현호는 18명인데요. 네. 그 야간 보육을 하는 애들은 그거보다는 각각 적겠죠. 적겠죠. 예, 예. 적다고 해도 최소한 5명이라고 할지라도 제 생각은 두 분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아이가 아프다든가 이러면은 병원을 가야 된다든가 이러면 두 분 가지고 될까? 왜냐하면 아이가 어느 정도 뭐 심하게 안 아프면 갑작스럽게 아이들이 아플 수도 있잖아요. 어른들도 그렇고. 그랬을 때 한 사람이 운전을 해야 되고 한 사람은 아이를 부축해서 가야 될 상황이 급하게 생겼다. 이랬을 경우 같은 경우는 네, 네, 네. 교사 둘이서 감당이 될까? 이런 걱정이 돼서 그런 거에 대한 뭐 보완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계획은 혹시 있는지. 일단은 이 아동들이 영유아가 아니고 초등학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아주 베이비처럼 그런 걱정은 조금 좀 그래도 좀 덜 어쨌든 덜하다. 아이니까 이제 그렇긴 하고요. 근데 이제 의원님 걱정해 주신 것처럼 좀 많은 인원이 더 세팅되면 좋은데 이게 그러니까. 뭐든지 예산이 수반돼야 네.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사실은 18명 돌보는데 4명이면 이것도 적은 인원은 아니에요. 예산도 그렇고요. 그래서 또 이제 시스템적으로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은 일단 아이가 아프다고 해서 선생님들이 우주인 게 아니라 일단 먼저 부모님한테 연락을 일단 드려야 돼요. 이제 물론 야간 당연하죠. 보육을 하는 거니까 네. 이제 부모님들은 뭐 직장에 계시거나 다른 일을 네. 하시니까 야간 보육이라든지 주말 보육을 맡기셨겠지만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제가 이제 뭐 말씀으로 드리는 거 2명 이상 확보하겠습니다. 이렇게 확언 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럽고요. 일단은 2명으로 시작을 해보고요. 또 그런 일이 있었을 때는 이제 시스템적으로 해주는 거는 이제 뒤에 그 충남 뭐 사회 서비스원이라든가 이렇게 연락해서 보조교사를 파견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뭐 비상상에 득달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는지까지는 예, 그런 경우는 그렇게 없어서 하긴 어렵죠. 예, 예. 그래서 일단은 2명으로 최선을 다해보고요. 만일에 그런 걸 대비해서 뭐 보조 교사라든지 그런 거 될 수 있으면 그거는 차츰적으로 예, 보조 노력하는 교사라도 쪽으로 있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예. 부모들이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을 정도면 24시간 그쪽에 맡기질 않거든요. 근데 뭐 직장에서 만약에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부모들이 오는 것보다 여기 교사들이 움직이는 게 더 빠를 거란 말이죠. 아무리 전화를 바로 한다고 그래도. 그래서 그런 게 조금 걱정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종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수 255쪽 상단 쪽이 되겠는데 255 어르신 그 잠시만요. 말동무 있죠. 예, 예. 작년에 비해서 3,300이 증액이 됐는데 요것을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을 시켰는지 이거는 말씀 좀 해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작년 3천 본 예산이었는데요. 원래는 9천만 원 정도 8,600 거의 이 돈보다 조금 많은 돈을 세웠었어요. 근데 이제 군비가 없어가지고 사실은 4개월치만 세웠었어요. 4개월치만. 반도 아니고 4개월치 세웠다가 추경에 또 세우고 그렇게 해서 요만큼을 작년에 쓴 거니까 12개월을 사실은 못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제 12개월을 탑재해서 금액이 이제 3천만 원 증액되는데 사실은 예, 작년에는 이제 못한 거죠. 그 개월수만큼 돈이 없어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태금 의원입니다. 과장님, 여성 관련되는 거 부분에서 좀 몇 가지만 예.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성 친화 도시가 이제 선정이 된 지가 몇 년이죠? 저희 집 2019년 12월에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재선정은 1년에 한 번씩이 맞죠? 아, 재선정은 아니고요. 처음에 3년 있다가 한 번 하고요. 네. 그다음에 2년 있다 한 번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작년에 저희가 3회째에서 재선정 받았습니다. 지금 재선정을 그렇게 해요? 예, 1년에 예. 한 번이 아니고? 예, 재선정은 3년, 2년, 2년 그렇게 갑니다. 네. 그래요? 제가 알기로 잘못 알았나? 예, 그럼 그렇고 여성 친화도시 특화 사업 요런 부분이 이제 예산은 한 1,650이 되어 있는데 금액에 뭐 비싸고 많고 적고에 떠나서 그 힐링 프로그램 같은 경우 대상 선정 이런 부분하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저희가 여성 친화 도시로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들을 다 합해 보니까 한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가 돼요. 예. 각자 프로그램이 있고 지금 그리고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힐링 프로그램은 주로 여성 돌봄 노동자에 대해서 네. 저희가 이제 여성 친화 도시 특화 프로그램을 그걸 만들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1년에 그래도 한 100여 명 정도씩 해가지고요. 계속 그런 힐링 프로그램 뭐 그 왜 치유의 숲이라든지 혹은 뭐 저기 시네마에서 영화라든지 흡족하진 않으시더라도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성 친화도시 운영을 하면서 그 네. 분과별이 지금 나눠져 있나요? 분과별로 특별히 그 분과위원은 조성되어 있지 않고요. 그 밑에 이제 움직이시는 분이 국민참여단이라고 16분이 있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원래 기초 거버넌스라고 도에서 만든 예, 예. 그런 재단 있었는데 그거는 도에서 이제 그 소멸이라고 할까요? 예, 그렇게 해서 현재는 이제 국민참여단이 활발하게 이윤경 단장을 위주로 해가지고 그렇게 몇 활동하고 명이에요? 있습니다. 16명이요. 16명. 예, 국민참여 근데 활동하고 요 있습니다. 여성 친화도시들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분과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 없을까요? 그거는 이제 국민참여단 일단 이제 두 개의 분과라면 이제 두 개의 분과라고 할 수 있고 현재 한 개니까요. 그거는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이제 있던 게 사실 없어지는 건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도에다도 좀 도비를 편성해 달라 해서 그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계속 그렇고 좀 분과 형식의 그런 걸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리고 예. 이제 그거를 좀 검토 좀 해주시고 네. 가족사랑 걷기데이가 네. 어느 시기점부터 지금 그 벚꽃로 그쪽을 이용 안 하고 무안천에서 예. 하는 거로 지금 알고 있는데 아 예. 여러 가지 이제 교통 통제라든가 그런 힘든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성 단체가 주관으로 하는 거가 눈에 탁 띄고 하는 것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안천에서 걷기데이라면은 그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또 걷기데이를 하잖아요. 무안천도 하고 덕산에서도 하고 치유해숲도 하고 이게 걷기데이가 이제 여성 단체에서 그동안 주관으로 해서 전국 마라톤 데이 전날 이런 저기를 갖고 좀 효과가 없지 않아 많이 있었어요. 국민들이 굉장히 참여도가 많았고, 근데 지금은 이제 걷기 무안천에 가서 이렇게 좀 무의미하게 하는 분들도 있고 걷기 데이라면 참석해가지고 그 트랙이 2,200m잖아요. 그러면은 운동장 초등학교 운동장 한 바퀴거든요. 거기서 조금 더 벗어나거든. 그래서 좀 여성 단체의 걷기데이 같은 경우 장소 같은 경우도 좀 다시 좀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은 그 여성 단체가 지금 활동하는 부분에서 이제 김장하고 워크숍하고 그 연수하고 이런 부분 좀 잘 검토 좀 해갖고 보조금은 저는 더 올려주자 이렇게 하고 싶어도 그 현장에 가서 봐도 그렇고 지금 단체도 아시잖아요. 이러기 때문에 활성화가 된 것이 좀 낮아졌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열심히 하셔갖고 활성화 좀 대대적으로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여성 의원으로서의 여성 관련되는 거를 많이 좀 이렇게 해주고 싶어도 지금 현재가 저조하게 됐기 때문에 더 말을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제 담당님들하고 우리 팀장님하고 함께 해서 노력 좀 같이 합시다. 네. 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279페이지에 그 충남 외국인 주민 그 통합 지원 콜센터 운영하는 게 있거든요. 아, 이거는 저희가 예. 그 시군 430만 원이 시군비를 부담하는 거예요. 콜센터가 1,000원에밖에 없으니까 15개 시군에서 이렇게
17반으로 하고 그 대신 저희가 아쉬운 게 있으면 이제 글로 다 그게 통합으로 다 전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 시행 시기는 언제고 지원 방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콜센터 이거는 해마다 하는 건데. 해마다? 예. 그래서 그래서 뭐 시도 때도 없이 예, 이건 1년 내에 24시간에 그냥 하는 전화? 거예요. 예, 전화하는 거예요. 어떤 전화든 불편한 사항을 그러면은 예. 전화를 받아서 외국인들이 이제 말이 여러 가지인데 그렇죠. 저희는 이제 뭐 예를 들면 베트남 통번호사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허브식으로 해서 15개씩인 걸 여기서 다 하고 이제 천안에서? 예, 예. 거기 콜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저희는 이제 각 시군별로 조금씩 17반으로 이렇게 돈을 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용료. 아 네. 이용료를 낸다. 예, 예.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거 하는 거는 천안에서 통합 네.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김태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 빼먹었는데 우리 여성단체에서 주관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행사 위안부의 날 그쪽 항상 소녀의상에서 앞에 서죠. 그거하고 세계 여성의 날 행사 요거를 우리 여성단체에서 연합에서 행사를 좀 개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산은 지금 여성단체 쪽으로 세워져 있는 거죠. 아니죠. 그거는 지금- 아동 여성 예. 폭력방지위원회에서 그거 예. 이제 해마다 저희가 공모를 해요. 예. 그럼 이제 이 사업을 누가 할래 이렇게 공모를 했을 때 네. 이제 저 어플라이를 해야 되는데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신청이 없어서 그런 사항인데요. 그건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여성 활동 지원에서 위안부 행사라든가 세계 여성의 날 요거는 그 세워진 건 여성 쪽으로 되어 있고 그렇죠, 그렇죠. 공모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공모를 하시지 말고 여성 단체에서 주관으로 가는 거로 좀 노력 좀 해주세요. 그거는 예. 저기 그 공모 형식을 거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 기본이? 네네. 근거가 있으면 예, 할 수도 노력하겠습니다. 없고. 예. 근데 여성 단체에서 좀 활성화 좀 크게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아닙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두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예산은 254페이지네요. 예. 지금 그 장수물품 지원이 지난 7월 달에 우리 그 의원님이 발의해가지고 금년부터 시행이죠? 장수물품. 네, 내년 예. 아, 내년부터. 예. 네. 근데 이제 1억 3,500을 계상을 하셨는데 장수면은 90세 이상이에요? 95세 이상. 95세 이상? 예. 270분이나 우리 관내에 되셔요? 올해는 이제 내년에 2026년에는 원년도니까요. 95세 이상부터 100세 넘으신 분까지 다 포함하니까 사이즈가 그렇게 되는 예. 거고요. 내년도에는 이제 95세 되시는 분이니까 이거 저희가 추계를 5년 해보니까요. 270분. 예, 올해만 그러니까 2026년도 원년도에만 270분이고요. 그 다음에 2027년도부터는 100명 정도로 평균적으로 이렇게 잦아들더라고요. 제가 5년 추계를 해봤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예, 아니 뭐 인원이 어차피 이제 정확히 계산하셨겠고 50만 원이면 뭐를 사드릴 수가 있나?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물품 등이라고 해가지고요. 예. 저희가 이제 아직 결정된 건 없고. 예. 그래서 그거 되면 이제 예, 예산이 궁금해서 되면, 물어봤고요. 예. 뭐 그 정도면 됐고. 그 다음 쪽인데 경로당 개보수로 4억 5천을 계상을 하셨는데 예. 금년에 2025년도에는 이 경로당 개보수비가 추경까지 해가지고 전체 얼마 예산이 얼마였죠? 그 수해 피해 경로당까지 해가지고요. 예. 한 3억 5천이었어요. 예. 3억 5천인데 이제 1억 정도 1억을 늘려가지고 더 하시겠다. 네. 수요조사는 된 거예요? 수요조사는 늘 해마다 하고요. 예. 이제 모자라니까 예산이 문제라서 좀 넉넉하게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넉넉하게 한다고 했는데 아, 그래요? 너무 많이 하면 안 해도 예, 잘 알았고요. 그러면은 3억 5천을 금년에 하셨는데 3억 5천이 거의 그 수해 피해 지역으로 많이 갔어요? 그렇진 않아요. 네. 그렇진 않고 이제 수해가 7월에 났잖아요. 그러니까 한 기본으로 해서 한 2억 넘게 2억 5천 정도 하고요. 한 1억 수해로 한 그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예, 그 예. 수해는 별도로 여기 우리 그저 가족 지원과에서 수해 피해 지역 경로당을 보수를 해드렸어요. 이 예산 가지고? 그 예산에서 했어요. 이 예산 가지고? 예, 했어요. 별도 예산이 그러니까 아니었고? 원래 그 저기
별도 예산을 좀 채우긴 했어요. 4천만 원 더 중간에 나중에 세우기는 했는데 원래 피해 경로당이 8개 고치는 건데 6개는 마을회가 아니고 6개는 해서 저희가 별리 2구하고 그다음에 중해리하고 그렇게 2개는 저희가 예산 들어갔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4억 5천에 대한 것은 읍면에서 지금 그 내년도 사업비를 네. 받아가지고 예. 추계하신 거라는 거죠? 예, 수요조사에서요. 예, 조금 여유 있게. 예, 그리고 이제 내년에도 한 4개 정도 더 경로당 그 뭐 내년은 신축이니까 그렇게 그거는 뭐 개보수는 해당이 없고요. 신축 예산이 여기 들어갔어요? 신축은 안 들어갔어요. 이건 개보수니까. 예, 아니 내년에 경로당 신축 계획이 있는 데가 있어요? 내년에도 한 4개 정도 왜냐하면 그 4개 정도는 어쨌든 저희가 예상하고 있어요. 예.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것도 되는데 그거는 내년 2008년 얘기고요. 그 어쨌든 이렇게 중간에도 신축 같은 게 있어요. 계산은 하는데 아직 여기 탑재는 지금도 없습니다. 마을에 지금 한 개 마을에 경로당이 2개인 마을도 몇 개 있죠. 예산군에 있죠. 많죠. 예, 있습니다. 예. 예, 지금도 이제 동네 그 위치에 따라서 그 거리에 따라서 이렇게 그 한 마을에 2개 이상씩 이렇게 경로당을 추가로 승인해 주는 데도 있어요. 지금도 요구되는 데가 있어요. 요구하는 예를 들면요, 그냥 네.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 그 수정 빌라 같은 경우에도 예산읍에 경로당을 해달라고 하셔요. 근데 예산이 상국의 경로당이 현재 지금 3개가 있어요. 기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오면은 이제 좀 불가한 거는 어렵다고 하고요. 또 예를 들면 그 저희가 그 조례에서 정한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에 맞으면 또 진행하기도 하고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가족지원과 예산안에 대해 더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가족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 예산안과 전문위원 검토사항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미자입니다. 우리 민원봉사과 소관 2026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7쪽입니다. 올해 2026년 본 예산에 26년 대비 1억 5,275만 6천 원이 증액된 33억 79만 4천 원을 증액 해상했습니다. 다음에 329쪽입니다. 329쪽에 보면은 무인민원 발급기 교체 설치 예산이 4,200만 원이 있고요. 이게 이제 무인민원 발급기가 2014년에 처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래됐다 보니까 교체하는 예산을 2대에서 넣었고요. 그리고 밑에 통합민원 발급기 교체 예산이 5대가 있는데 이것도 연식이 오래된 거에 해서 교체하는 예산을 잡았고요. PC 교체도 마찬가지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331쪽입니다. 331쪽에 중간에 보면 지적 기준점 일제 조사가 있거든요. 이 사업은 해마다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지적 기준점 일제 조사는 우리가 이제 LX 여기 예산지사에다가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광시지구를 조사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응봉지구로 예상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연속 지적도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우리가 이제 매년 하는 사업인데 내년에는 한 2,600만 원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5천만 원 갖고 내년에도 광시하고 올해는 광시하고 고덕지구를 했는데 내년에는 이어서 광시지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333쪽에 중간에 보면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이 있습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올해 이제 저희가 연차적으로 해서 삽교부터 시작을 해서 매년 있는 사업이긴 하지만 올해도 삽교 그 두리 쪽을 했고요. 내년에도 성리 하포리 지구를 해서 4억 9,500만 원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34쪽입니다. 거기 보면은 조수정보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에서 2,56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거는 해마다 우리 주수정보관리 유지관리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35쪽에 안심골목길 주성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은 도에서 26년도에 새롭게 하는 사업으로 해갖고 세프티드 개념으로 해서 어두운 지역에 우리 주수정보시설을 밝혀주는 그런 사업으로 계상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네. 그 333쪽인데요. 네. 이 지하시설물 전선화 작업 네. 이게 지금 이제 내년에 삭교, 성리하고 합풀이 한다 그랬는데 이게 그러면은 면 단위 같은 데는 이 전선화 작업이 되려면은 뭐 수년 걸리게 생겼네요. 이렇게 뭐 1년에 읍 지역에도 2개 마을 정도밖에 못 하면은 이게 뭐 전산화 작업이 언제까지 그러면은 뭐 완료 계획은 아직 없는 건가요? 네, 제가 좀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25년도에 도에서 예산을 계속 주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이제 애써 노력을 해서 확보된 사업이고요. 올해도 그래서 삽규지구를 했고 일단은 여기저기를 하는 것보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서 26년도 삽교, 27년도 삽교, 28년도 이렇게 운면 쭉 해서 38년까지 이 예산이 오는 것으로 했고요. 무엇보다도 이 사업이 중요한 게 각 실과 이제 수도가라든가 어디 뭐 저기 도로라든가 할 때 그 사업을 할 때 이게 같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인데 각 사업 부서에서는 이 사업이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한정된 예산으로 그 바닥에 이제 아니면 지하에 그 하는 사업비도 부족하니까 거기에서 손이 못 닿는 부분도 있고 수도가라든가 건설교통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사업을 할 때 그게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군정질문 때 이 문제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그 물론 뭐 민원봉사과에서 전체적으로 지하시설물 DB 구축에 대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이렇게 그 1년에 조금씩이나마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하고 계신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 전기, 통신, 뭐 가스 여러 가지 그 지하 시설물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같이 통합적으로 시스템이 구축이 돼 가지고 지하에 있는 시설물이 노출돼 있는 것보다 이 고장이라든지 이 그 문제점에 대해서 취약한 사항이 많잖아요. 보이질 않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지하 시설물에 어디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그런 그 이런 DB 구축한 시스템에 의해서 점검도 하고 이렇게 그 교체도 하고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고 장래에는 되는데 이제 이게 그 부처 간 또 같은 그 군수 산하에서도 같은 실과 간 서로 이렇게 그 협업 체제가 잘 지금 초기 단계라 그런지 모르지만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저도 뭐 수도과에 조금 있어봤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건설교통과라든지 경제과라든지 또 민원실이라든지 이런 그 타 실과의 협의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은 서로 좀 소통을 해서 언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니 너희 그 관망 같은 거 할 때 같이 좀 이쪽에 호환을 시켜달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협조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물론 뭐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여기에 대한 내년도 사업계획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앞으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합 관리하는 부서가 이제 뭐 나중에 생기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시스템이 지금 우리 그 밖에 있는
그 CCTV 카메라 관제센터 있는 것처럼 이것도 이 같이 필요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특히 상수도 하수도 분야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앞으로 좀 잘 연구해 가지고 뭐 민원봉사과에서 이 사업을 한다는 건 난 뭐 좀 어렵다고 생각은 하는데 나중에 이제 그거는 뭐 군에서 총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문제지만 이거를 좀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심원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335쪽에 안심 골목길 조성 사업 좀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 대상 확대하는 대상 지역이 얼마나 돼요? 지금 저희가 올해 네. 도에서 처음 이제 26년도에 실시하는 사업으로 해서 좀 준 거고요. 할 때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할 예정이고요. 대상지는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다른 곳도 모범 지역이라고 하지만 지금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춘방 뒷골목 있어요. 네. 길. 네. 거기하고 그 신례원 초등학교 후문 쪽 네. 거기가 굉장히 오래된 구옥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볼 때는 폐가 비슷할 정도로 다 그렇게 쓰러져 가는 집인데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쪽에 굉장히 많아요. 막 20, 30명씩 있어서 새벽에 깜깜할 때 오고 밤에 오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새벽 같은 경우에 뭐 한 5시, 4시 50분 정도 이제 제가 나가다 보면 이제 교회를 일찍 가다 보면 거길 지나가게 돼요. 그러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시간에 다 나와요. 이제 차를 타거나 하려고. 근데 거기가 너무 깜깜해서 진짜 오범 지역은 그런 데고 오범 지역 더군다나 이제 그 지역의 주민들은 외국인들이 또 말도 통하지도 않는 외국인들이 피부도 까맣지 이런데 남녀가 너무 많으니까 새벽 같은 데 나오는 것도 그 사람들이 뭐 피해를 입히는 것도 아닌데 근데도 굉장히 그거를 좀 거부하는 그런 반응들이 많아서 이런 거 이렇게 시행할 때 그쪽 한번 경찰서하고 해서 한다고 하시니까 검토해서 그쪽은 정말 이 LED를 좀 달아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쪽도 한번 검토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331페이지네요. 맨 밑에 연속 지적도 정비 사업인데 이게 제가 생각하는 거고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연속 지적도라 그러면은 뭐죠? 우리 그 예산군 관내 전체에 대한 지적도인가요? 그렇죠.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총 지적 도면을 예. 말씀드립니다. 그게 지금 읍면에 네. 지금 지금 이제 뭐 도로라든지 또 뭐 하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새로 신설되고 이렇게 좀 그 토지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막 그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변하고 그래서 이제 지적도가 이게 수시로 이 지적선이 바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몇 년에 한 번씩 주기로 좀 제작을 해서 읍면이라든지 또 여유가 되면은 마을 뭐 주민들한테 다는 안 되겠지만 뭐 마을 일을 보는 그 이장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하나씩 배부해 가지고 그분들이 좀 소지해 가지고 동네나 또 지역 주민들께서 필요로 한 그런 민원이 발생을 할 때 군까지 와서 꼭 지적도 쳐다보지 않아도 최근에 있는 지적도만 가지고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적도를 만들어 가지고 배부해 주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의 일환인가요, 이게? 지금 이제 그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 예. 그 사업이 끝나면 우리 과로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예. 정리가 다 되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제가 그 마을 단위로 해서 배부가 돼서 지적 도면이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한번 그 사항에 대해서도 한번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지 그러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이게 뭐 매년은 할 수는 없는 거고 예, 예. 적어도 5년이나 뭐 한 3년 주기로 이렇게 좀 변화되는 거를 새로운 지적도를 배부를 해서 좀 새로운 그 지적선 같은 것들이 확인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네,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민원봉사과 소관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개 남았지? 어차피
어차피 오늘 다 할 수 있나 오전에? 빨리 하나 더 해요. 민원 문화관광과 하고 조금 쉬어.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 예산안과 전문위원 검토 사항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과장 한일입니다. 페이지 343쪽 문화관 소관 2026년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과는 326억 4,58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보다 68억 4,194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 운영 지원입니다. 예산학 강좌 운영 지원으로 1,300만 원과 문화학교 운영 지원 1,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문화원 인건비로 2억 8,100만 원, 예산 문화원 운영비로 8,8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자암 김구서야 대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마을 동제 지원 1,8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동 해방지 행사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추사 김정희 선생 추모 전국 휴호데이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추사 김정희 선생 선양사업 2,8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동 저수지 백서 발간 지원 2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또 하단에 지방문화원 활성화 및 향토문화 발굴 육성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 체감형 생활문화비로 2,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여성군 축제발전 계획 용역으로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46쪽입니다. 의좋은 형제 축제 지원으로 2억 원, 예산 장터 삼국축제 7억 원, 예산 사과축제 지원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향토문화 축제 광고 영상 등 제작에 2천만 원, 지역 향토문화 축제 홍보 광고로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작은영화관 운영 지원으로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중간에 통합문화 이용 카드 사업 6억 7,38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 한국예총 예술지역 운영 지원으로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예산 전국 사물놀이 경연대회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중간에 예산 전국 사진 공모전 및 전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 윈드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 지원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충남 연극제 참가 지원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중간에 예산문화장터 공연 지원으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예산 국제공연예술제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 예산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으로 2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향천산 산사음악회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 수덕사 산사음악회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광시의병 학술 세미나 개최 지원으로 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55쪽 영상사업 노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으로 5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삽다리 드래풍장 지원으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충남 중진작가전 개최 지원으로 4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주민참여 예산으로 대술면 시산인 영상 제작 지원으로 2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상단에 예동호 불빛 페스타로 2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족음악원 시설보수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 하단에 단체 관광객 유치 지원금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
상단에 2026 태안국제원의 치유 박람회 시군 홍보관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국내외 관광 유치 팸투어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예산 시티 운영으로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0쪽 하단에 문화관광 해설사 활동비로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입니다. 템플스테이 플러스 원 투어로 해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생활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63쪽입니다. 충남 투어 패스 사업 운영으로 2천만 원과 워케이션 충남 프로그램 운영으로 2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4쪽하고 365쪽은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 여비 넘어가겠습니다. 366쪽입니다. 상단에 덕산온천 관광지 가로수 전전공사로 1억 원과 덕산온천 관광지 공원정비 공사 1억 원, 덕산온천 지구 정기 온천 자원 조사 용역 1억 3,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예당호 느린 호수길 관광명소 사업 2026분 3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머무른 덕산으로 순환경제 만들기 사업은 제2단계 제2기 균형발전 사업으로 도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 사업으로 106억 1,580만 원과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 사업 건설 사업 관리로 20억 8,120만 원, 전체 126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입니다. 치유 지역 특화 사업 운영으로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조 하단에 문화산 정비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조 내포 영상대제 시연으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조 하단에 예산 향교 국가유산 활용으로 6,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2조 수덕사 국가유산 활용으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덕산향교 국가유산 활용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추남 박인호 선생 기념사업비로 4,800만 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373조 주민참여 예산으로 덕산 가야사지 경관조성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똑같이 주민참여 예산으로 고덕 성당 환경정비 사업으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최완수 선생 기증 유물 전시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3억 2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수석사 황화정로 시설 개선 사업으로 4차분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조 대련사 공양간 개축 공사로 14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수석사 유물 전시관 지붕 설치 공사 설계로 1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김정희 선생 필적 안강문 보존 처리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가야사지 발굴 조사 및 정비로 도비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보톡사 극락전 보수 정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여사월 성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으로 구은비 8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하고 381쪽은 인건비와 일반 운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82쪽 질 하단에 예산 황새축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황새사육 연구 위탁으로 3억 8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첫 번째로 전국 황새 모니터링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친환경 황새 서식지 예초로 8,100만 원과 친환경 황새 서식지 보수 정비로 1억 9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89쪽 상단에 생태관광 지역 운영 지원으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반환금 깁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5,16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636만 5천원 계산하였습니다. 1075조 계속비 사업 조서 4건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산안 344페이지입니다. 추사 회의데이 올해도 했죠? 예, 했습니다. 올해 언제 있죠? 휴데이 10월? 10월? 매년 하는 거죠? 매번 예,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1억 5천이 언제부터 1억 5천 됐죠? 예전에는 1억인가 얼마였던 것 같은데 금액이 최근에 늘었나요? 아닙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1억 5천이었어요? 이게 그 1억 5천 대부분이 지금 이제 이거 행사 끝나면 아직 그 사업 평가라든지 그 집행 내역 같은 거 뭐 저 정산서 같은 거 아직 안 받았죠? 예, 아직 맞습니다. 이게 1억 5천이 되게 뭐예요? 이게 시상금인가 그렇지 않으면 예, 시상금도 있고 운영비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아니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뭐예요? 시상금이라고. 시상금이 많죠? 그거에 대한 정산서를 좀 작년 거를 좀 한번 그 우리 실무부서에서 좀 줘보시고요. 또 그 밑에 지방문화원 활성화, 향토문화 발굴 육성 이게 전년도에도 1억이 계상이 돼 있었는데 도비군비해서 이게 전년도 그러니까 금년도죠. 금년도 실적 이거 아직 안 나왔죠? 이것도 지금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끝났습니다. 예, 예. 예, 요거 1억 가지고 예, 활성화 사업을 어떻게 하고 향토 문화를 어떻게 발굴 육성했는지 그 실적 좀 한번 자료 좀 한번 요거 저 심사하기 전에까지 좀 제출 좀 해주세요.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네. 그 상하반기로 27개 강좌를 했고요. 상반기는 517명, 하반기는 521명으로 해가지고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뭐 강조한 거예요? 예, 강좌입니다. 전체가? 예, 일부 강좌고요.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그 향토 문화 발굴이라고 해서 예산의 효를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일부 한 꼭지를 발굴해서 하는 사업이게 되겠습니다. 이게 예산의 효? 예. 그러니까 지방 뭐 문화원 활성화라 해서 우리가 지금 문화학교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효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생각이 나는데 장신 옛날에 그 서초정리에 있는 장신초등학교 광신면장 하셨으니까 예, 잘 아시죠. 알겠습니다. 그쪽에 옛날에 그 장신초등학교 자리에 효연수원이라고 있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옛날에 권호창 군수님 계실 때 그 김순길 원장이 이 효에 대해서 우리 그 충효예고장 예산에서 그거를 좀 전국에 이렇게 그 전파도 하고 예절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겠다고 그분이 자비를 들여가지고 여러 가지 그 사업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갑자기 그 돌아가시고 하는 바람에 그 사모님이 지금 거기 그쪽에 그 구 보건소 자리에 와 계셔요. 보건소 자리, 구 보건소 그러니까
제가 알고 그 있습니다. 폐지된 뒤 잘 아시죠? 예, 예, 예. 예, 거기 계신데 그분이 쓰던 그 효 관련된 유물들이 그쪽에 그분이 소장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계속 저한테도 그러고 군수님한테는 뭐 만난다고 했는데 만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소장 자료가 자꾸 이제 그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퇴색도 되고 변질도 되고 좀 보관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런 자료들이 이렇게 없어져 가는 것들이 너무 아쉽고 안타깝다. 그거를 좀 묻다가 그 장소에다도 좀 유물을 좀 보관해서 후손들한테 이런 일이 그 역사에 대한 그 일이 있었다는 것을 좀 알리고 싶다는 그런 그 하소연들을 많이 하셨어요. 면장님한테도 아마 예, 제가 하셨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그 이런 발굴 육성과 관련해서 예? 예, 향토 문화 발굴 육성과 관련해서 그런 귀중한 자료들을 우리 군에서 좀 그 어떻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를 좀 찾아가지고 앞으로 그런 것들이 점점 없어지기 전에 사실은 그분이 그 효 관련해 가지고 예절 교육이라든지 그 초등학생, 중학생 그 학생들 교육도 많이 시켰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 사업을 야심차게 하시다가 이제 뭐 세상을 일찍 뜨시는 바람에 이게 이제 중단이 됐는데 그걸 우리가 좀 찾아서 좀 계승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제일 좀 그거를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뭐 그 효와 관련된 일이니까 어느 부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를 좀 잘 한번 찾아봐 가지고 그분을 그 사모님이 지금 살고 계시니까 한번 만나 가지고 방법에 대해서 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제가 알기로는 일체로 한번 그 사립박물관 관련돼서 예. 일체로 접촉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아, 그래요? 예, 예. 예. 그것 좀 한번 좀 지금 이왕이 말이 나왔으니까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네, 좀 알겠습니다. 드릴게요. 지금 그 제가 늘 우리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시고 저도 매번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 축제와 관련된 거 이 예산이 이 좀 어떻게 보면은 축제 하나를 하더라도 좀 뭐라 그럴까요? 그 내실 있게 예산을 좀 절감도 하고 또 이렇게 풍부하게 전국으로 알릴 수 있는 대표 축제를 가지고 제대로 하자. 그렇게 늘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뭐 여기 그 문화관광과 내년 예산도 이렇게 들어온 거 보니까 작년에 했던 예산 그대로 또 다시 금액도 뭐 거의 대동소유하게 편성해 가지고 오셨는데 이런 것들을 좀 이번에 지금 그 축제와 관련돼서 이렇게 통합되거나 내년에 좀 이렇게 그 다양하게 해볼 계획을 가지고 예산 편성한 게 혹시 있나요? 예, 저희가 이제 그 예산군 축제발전 계획 용역비로 2,200만 원을 신규로 개정했습니다. 이것은 뭐 최근 우리 군은 이제 여러 가지 예당원 전망대라든 어드벤처 얼마에 하셨다고요? 2,200만 원. 이게 축제 관련돼서 그 축제 관련 용역 최근에 안 했나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축제 관련 용역 저 의회에 있을 때 한 번 한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알았나?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다른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이걸 어떤 식으로 할지 해가지고 저희가 용역비를 이제 2,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내용으로 보면 관광 환경 변화라든가 또 뭐 기초 환경 분석이라든가 축제 운영 실태 전수조사 또 대표 축제 육성 방안 이런 부분들을 한 후에 저희가 이제 그 우리 조례에 축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한 번씩 걸러서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을 좀 한번 좀 해볼까 하는 생각으로 가지고 이렇게 용역비를 세우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됐으면은 좀 빨리 금년에 추경이나 언제라도 해서 용역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왕이 뭐 지금까지 안 됐으니까 뭐 내년이라도 제대로 용역을 해서 27년부터라도 제대로 하는 방법을 뭐 찾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관광 여건도 지금 자꾸 변하고 있잖아요. 우리 예당 관광단지도
지금 내년에 무슨 불꽃 축제니 무슨 축제를 한다고 또 예산도 세워놓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자꾸 변하면서 이 축제를 좀 내실 있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은 예산을 가지고라도 정말 이렇게 화려하게 또 전 국민이 찾아올 수 있는 예산군의 그런 대표적인 명소 축제를 좀 만들어 가지고 해야지 축제만 이렇게 자주 여러 개 연다고 행사가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런 방법을 좀 한번 찾아주십사 하는 것을 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지금 이제 음악회 관련해 가지고도 지난번에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의원님들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도의원이라든지 도비로 가져와 가지고 군비를 거기다가 50% 매칭 해놓으라고 하는 그런 사업을 도의원이 돈을 주었는데 군에서 의무적으로 50%를 매칭하게 돼 있으니까 매칭을 해야 되는 거로 생각을 하는데 정말 일부 축제 같은 음악회 같은 경우는 하루 저녁에 잠깐 한두 시간 하는 음악회에 1억씩 쓴다는 거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 돈을 가지면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 얼마든지 많이 도와줄 수 있어요. 음악회 해가지고 물론 잠깐은 즐겁고 또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어느 건축물이라든지 어느 특정한 기념일이 돼가지고 그 기념 행사와 곁들여가지고 음악회를 하는 거 물론 그거는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거를 매년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매년 음악회를 곳까지 매년 가시는 분들은 즐거우시겠지만 대다수 군민들이나 일반인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대다수일 겁니다. 물론 저와 반대를 가지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거 한두 시간 음악회에서 유명 가수들 불러다가 행사하고 나면은 남는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번 내년도 예산도 물론 도에서 도비를 주었으니까 목 세운다고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과감히 그런 걸 좀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렸고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예산 심의할 때 우리 의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시겠지만 그런 것들은 사업부서에서도 좀 도비라든지 이런 국도비를 확보할 때도 좀 잘 얘기를 해서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사업비를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꼭 매년 하는 그런 행사를 답습해야 되는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더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김태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350쪽에 예산 동인지 발간 지원 있죠. 하단에 있습니다. 예. 네, 이거는 무엇을 이죠? 예산 동인지 발간이라면? 예. 시하고 수필을 번갈아서 발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하고 수필이요? 예. 이게 그러면은 문화예술 그쪽 문학회 쪽에서 올린 건가요? 그러면 이게 문학회 쪽에서 군인협회에서요? 네. 시하고 수필 예. 수필 집이에요? 수필 집입니다. 수필 집이요? 네네. 이게 좀 예산군에서 시하고 수필을 책자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게 금액은 500만 원이면 모든 문화관광과에서 집행하는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크다고는 보질 않는데 이런 거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계획서를 받아들이고 해야 할 부분이 아니었었나. 이거 매년 연례적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연례적으로요? 네네.
그러면 이거 발간직 같은 경우는 지금 어디에 지금 비치하고 있죠? 이거 발간직 만들어지면. 우선 뭐 저기 필요하신 분들 나눠드리고요. 예. 또 문인협회도 있고. 이런 거 발간을 했다는 부분에서 뭐 이제 행사를 하고 하면은 이걸 나눠줘요, 국민들한테. 네네. 근데 개중에 가보면 이뿐 아니라 많은 책자들이 굴러 있어요. 우리 문화원에서 연간 이게 신년 할애 때 그 부분에서 그 국민들한테 이제 문화원 회원들한테 나눠주는 책자도 보면은 이 세대가 이제 한 가족인데도 문화원 회원으로 가입이 됐으면 그거를 그 회원의 개인별로 보내주는 책자도 많고 또 의회에도 보내오고 이런 부분은 보면은 저 같은 경우 우리 가정 보면은 세 부씩을 해가 그 세 묶음으로 해가지고 상자로 해가지고 오면은 그게 다 버리는 휴지에 불과하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단추리교해서 세대에 하나씩 회원들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를 좀 검토 좀 신중하게 해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문화원의 역할이라는 것을 좀 한번 문화원에서 하는 역할을 지금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 좀 해주셔봐요. 문화원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뭐 크게는 문화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한 어떤 개선과 보존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는 또 보존, 세부적으로 계승, 보면 네. 전통 문화에 대한 어떤 개선도 있고 전통문화 계승이요. 또 보존도 있을 테고요. 예, 그다음에 또 우리가 또 요즘에는 뭐 그 문화학교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이제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딱 고정적으로 어떤 문화원의 역할이 예전하고 좀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문화학과라든가 여자학 강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수년간을 제가 한 7, 8년을 이렇게 지켜보면은 문화원에서 하는 것은 아까 이제 그 문화 예산학이라든가 이런 거 이제 강사를 이제 불러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희호데이라든가 뭐 추모제 김정희 추모제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어요. 문화원이라면 우리 예산군 문화예술을 가지고 군민을 위해서 그 문화 부분이라든가 우리 향토 유사 문화재 이런 거를 좀 발굴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할 부분을 역할에 최고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조금 제가 볼 때는 많이 부족하다고 봐요. 예. 그리고 여기가 지금 민간단체 법정 단체예요? 아니면은 민간단체입니다. 민간단체요? 민간단체 법정입니다. 예. 이게 몇 년도부터예요? 최초부터예요? 설립할 때 저는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설립할 때부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설립 우리의 이제 제가 확인한 결과는 65년부터 있는데 예, 65년부터 문화원이 설립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예산문화원 개원은 55년도에 개원했고요. 예. 사단법인 예산문화원 설립은 65년도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법정 단체면은 여기에 지금 예산이 올려진 거를 봤어요. 예산 343조. 예, 343쪽에 인건비가 있거든요. 민간단체 법정 운영 보조에서 그 문화원 인건비. 네. 이거는 책정을 누가 해요? 저희가 올라오면 저희가 저기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1차로. 그러면은 그 계획서 운영비를 이제 요청할 때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예, 전체적인 전체적으로 뭐 내년도 올해 내년도 예산을 예. 올리면 예. 저희가 이제 타시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증액할 부분인지 예. 아니면 동결할 부분인지 이런 부분들 저희 이제 팀에서 네. 이렇게 축제팀에서 평가를 하고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괄적으로 이제 문화원의 운영비를 지원해 줄 때에 이제 보존회시 할 때에 계획서를 보고서 담당인들이 이제 책정을 한다겠죠. 인건비. 아니 그쪽에서 계획을 올리면은 여기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예산 저 요구를 승인을 한다. 예산 요구를 한다는 얘기죠. 예예. 그리고 예. 예산이 확정이 되면 예.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다시 받아서 예. 또 뭐 불필요한 거라든가 또 추가할 네.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조정합니다.
그럼 인건비를 이제 인상하거나 이렇게 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이제 뭐 검토할 때에 이제 우리 공직에서는 우리 담당님이 다른 뭐 시군도 검토를 하실 비교하고요. 거죠? 또 물가 그 정도는 물가 이제 저희- 상승하고 또 타 시군의 네네. 인건비하고 네네. 그러면 그 연도별 근무한 거 호봉수대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뭐로 하는 거예요? 그 전체적으로 뭐 문화원에 계신 분들 다 일일이 우리가 호봉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예. 대략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제 본인이 이게 행감장소 아니고 예산 심의에서 좀 걱정이 돼서 그래요. 인건비 같은 경우가 여기에 지금 보면은 아르바이트 인건비라든가 이제 사회보험료 이런 거는 이제 사회보험료 같은 경우는 이제 인상이 되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는 인건비 보험료 같은 거 있을 거예요. 근데 아르바이트의 예산 같은 경우는 현재 그 근무를 하고 있는 인건비예요. 아니면은 한시적으로 필요할 때에 쓰고자 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꼭 필요할 때는 거죠.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그런 부분은 제가 이제 예전에-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만 네. 문화원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우리가 저기 정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거는 우리 의원님께 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는 말씀하시기 뭐면은 요거 그 보존회식 계획을 낼 때에 그 산출한 거 있죠. 저거 그거 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예예예. 네, 충분하게 세심하게 좀 예, 줘보세요. 알겠습니다. 예. 그냥 여기서는 이제 뭉뚱그려 가지고 인건비는 얼마, 전체적에 뭐 2억 8천, 금년 내년 예산, 운영비 이제 8,800인데 여기서 인건비에 대해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거든요. 그 자료는 저희가 네. 끝난 대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문화원장님은 그 투표로 해가지고 선거를 해가지고 명예직이시죠. 상근이 명예직입니다. 아니고 비상근.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한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저기 위원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삼국 축제에 올해 같은 경우 사과 축제가 같이 겸해서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됐을 경우는 우리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사과 축제는 거기다 얹힌 것밖에 더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랬었는데 그 일단은 지원한 금액을 정산해서 들어오는 거를 받으시나요? 예, 정산 받고 있습니다. 올해 거 받으셨어요? 아직 정산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혹시 그 들어오면 저한테 그 예, 정산 알겠습니다. 좀 주시고요. 그런 부분들 말씀하시래요. 예산 장터 선국축제하고 사과축제를 같이 했으니까 또 돈이 좀 여유가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희가 뭐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장님도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유사한 축제 같은 경우는 좀 통합도 하고 또 이렇게 조정하는 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시범적으로 어떻게 보면 단체가 독립된 단체를 그렇게 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분들의 어떤 또 특성이기도 하고 또 두 단체를 또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또 주관 단체끼리 어떤 조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진짜 실무진에서 어려웠으면 있으나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씩 한 번 하기가 쉽지 이제 두 번 세 번은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정산이 되면은 의원님들께 자료를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사과 농가들이 사과 농사가 잘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날 그 축제할 때 가서도 사과 거기 저 홍보 차원으로 내놓는 사과들이 정말 안 좋았었거든요. 올해는. 그렇다 보면 거기서 같이 사과 축제라고 한다는 거는 뭐 작년도에 할 때처럼 작년에도 그렇게- 이제 작황이 안 좋아서 그렇게 했는데도 못했었거든요. 그때는 그래도 올해보다는 좀 나섰던 것 같아요. 본회의 생각으로는. 그래서 여기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저희들끼리도 말씀하는 게 그거거든요. 같이 축제를 좀 통합해서 추진해 주면 더 찾는 사람들도 그 어차피 삼국 축제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근데 우리 사과 축제 할다고 할 때는 뭐 지역민들이고 뭐 이렇지 뭐 객지에서 오시는 분들,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군의 특산물인데 불구하고 별로 없으니까 축제들을 같이 해서 좀 푸짐하게 뭐 찾아오신 분들도 와서 좀 볼거리가 될 수 있게 그거 보면서 느끼게끔 이렇게 좀 해주면 좋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서 저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통합해서 각자의 단체들이 개별적으로 특징을 살려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이런 게 있겠지만 그 예산 군에서 하는 뭐 이게
행사들, 축제들이 같이 해서 더 효과성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 굳이 따로따로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예, 왜 말씀대로 네. 특히 사과 축제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많습니다. 이렇게 저기다 보니까 작황이 안 좋다든가 네. 올해도 이제 품평해야 되는데 품평해야 할 사과가 없어서 품평을 그러니까요. 못했거든요. 그런 리스크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뭐 유사한 축제는 뭐 같이 한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 방향은 그렇게 정하고 있어도 또 주관 단체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 시티 투어 운영이 여기 관광단지 운영하는 시티 투어 그거는 아니죠? 아닙니다. 버스하고 이거는 택시 다른 투어는 거죠? 예. 버스하고 택시 투어 지금 관광지 하는 그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기 아니죠? 예. 저희가 이제 계절별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코스를 정해서 버스라든가 택시 투어 이렇게 왜냐하면 택시 투어 같은 경우는 소규모 관광객 유치하는 분이 있고 예, 버스 투어는 이제 뭐 단체 네.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저기 위원장님께서도 아마 경험을 하셨을 텐데 이 버스 회사하고 계약을 할 때 차량 번호까지 같이 차를 지정을 딱 해서 하면은 우리 군을 관광지를 찾아오는 단체들이 미리 예약을 하고 찾아오는데 이 차량을 준비를 안 해놨다가 갑작스럽게 차량을 보내는 바람에 우리 이미지에 큰 손실을 보거든요. 차를 타는 순간부터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야 우리 관광지에 대한 이미지도 높아지는 건데 그게 안 되면 정말 그거로 인해서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차량이라든가 청결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는데 코스 때문에도 제가 작년에 한번 말씀드린 네네. 적이 있는데요. 그 이제 가족 동반해서 아이들과 오는 팀이라든지 뭐라면 코스를 좀 여기는 빼고 이쪽을 보완시켜서 간다. 똑같은 코스를 가니까 아이들하고 왔을 때 좀 그렇다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 버스도 좀 청결들 이게 그거를 좀 신경을 좀 많이 써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군정 질문 때 박성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염려되는 부분 저희도 동감하고요. 저희가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시정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354페이지에 보면 전국 예산 장터 가요제가 있어요. 우리 삼국축제 할 때도 가요제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또 어떤 그 우리 삼국축제 어떤 단체가 하는 거예요? 기간 안에 네. 그 축제입니다. 이렇게 거기에 끼어서 예, 포함돼서 예, 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그 전에는 준마 축제라고 했었어요. 네. 그 명칭이 좀 그렇다 해서 예단장도 그렇게 그 명칭 준마 노래 그 예. 대회 할 때 했던 그 주최 측에서 이거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요? 아니 여기가 이게 바뀌어 있길래 네네. 명칭이 바뀌어 있어서 한번 물어봤고요. 한때는 뭐 오신 손님들을 막 세워서 이렇게 막 하기도 하고 막 이랬었어요. 참여자가 없어서 비도 오고 하니까 거기도 좀 준비를 좀 잘 해줬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356페이지에 보면 예당호 불꽃 페스타 있잖아요. 그거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셔요? 뭐 어떤 불꽃 쇼를 하시려고 하라고 하는데 왜냐면 우리 예당 관광지 이제 홍보 차원에서 다 갖춰지고 했으니까 홍보 차원에서 하신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 좀 한번 네, 이거는 이제 부탁드립니다. 대외적으로 우리가 이제 예동호 시설들이 관광 자원 시설들이 이제 준공되는 때마다 또 널리 알리고자 하는 그게 이제 사업이고요. 예동호 야간 불빛 이렇게 꼭 하는 게 아니라 불빛이라든가 음악 공연을 결합한 색다른 문화예술 향후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야간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불빛하고 음악하고 결합해서 이렇게 하는 축제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2억이라는 돈이 계상이 됐길래 적지 않은 금액인데 네, 그거는- 이거를 우리 흔히 말하는 불꽃 할 때도 그게 이제 그막 단가가 세니까 그렇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하실 건데 이렇게 계상해 놓으셨나 하고요. 기왕에 해 놓으셨으니까 추진하실 때 진짜 우리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이나 그리고 홍보가 잘 되어야 되는데 그쪽에서만
있어지는 이런 불꽃으로 인한 야간에 이루어지는 그 거라서 불꽃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불빛과 음악을 이제 결합한 그런 지금 조명 같은 것도 많이 해놨잖아요, 예당에. 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도 부족합니다. 그런 거를 더 보완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추가해서? 이거는 게 행사성입니다. 불빛하고 네, 그러니까요. 이제 음악 같은 걸 행사성으로 이렇게 시설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며칠을 하시나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날짜를 좀 3월 중으로 하기는데 하루나 이틀을 할지 그거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추진하실 때 좀 체계적으로 잘 좀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종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회장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수 353페이지인데 하단에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산사음악회가 향천사하고 수덕사가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증액이 됐죠. 예, 작년에도 그게 우리 회의 때 거두가 됐던 건인데 근데 지금 이렇게 보니 향천사 1억 또 수덕사의 산사음악회가 2억으로 잡혀 있죠. 네. 네. 수석사는 변동이 없고요. 수덕사는 네. 향천사만 좀 증액됐습니다. 향천사만 예.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356페이지에 민족음악회 시설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요 시설 보수 5천만 원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시설비 부대비라고 하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족음악 예산 학습당 지난번에 의원님들도 방문하셨잖아요. 그 자리에서 이제 창호라든가 노시설에 대해서 또 강성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라 이 사업은 이제 강성구 의원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황새 축제에 관해서 황새 사육 연구 위탁이라고 그래서 이 3억을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게 연구 위탁을 준 거죠 이게? 저희가 이제 3년 3억 하고 800? 있습니다. 올해하고 26년, 27년까지 연구력 위탁을 준 건데요. 저 한국교원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분이 7명이거든요. 사육사 4분하고 연구원 3분, 이분들이 이제 그 황새에 대한 뭐 연구도 하고 사육도 하고 또 모니터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연구하시고 이렇게 하는 예, 거예요? 황새공원에 계속 계십니다. 알았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네. 예. 김태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저기 예산서에 344쪽이에요. 저기 우리 예당 저수지 백서 발간 지원에 대해서 2천만 원 네. 그 부분이 예산이 있게 좀 물어보려고요. 이것이 지난번에 문화원에서 예당후에 관련되는 그때 토론회인가 뭐 하신 거에 관련돼서 그 네. 후로 이거 준비하는 거예요? 네, 이어서 그러면 우리 군에서 직접 예산을 세워서 기획을 한 거예요. 문화원 여기는 주체가 이제 문화원이라 했거든요. 네, 문화원에서도 요구를 했고요. 예. 올해 이제 예산학을 하면서 이제 그 여당 저수지 관련된 예산학을 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도 이제 5분 발언도 이렇게 하셨고 예, 예. 해서 여러 가지로 했을 때 이제 네. 여당 저수지가 이제 그 전에 예산 요구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네. 관광 시설이라든가 여러모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기록화하는 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네. 예당 저수지 백서 발간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 하시는 건 굉장히 좋거든요. 좋은데 지금 여기 기간을 보면은 26년에서 7년까지의 이제 뭐 원고 학술연구 집필 뭐 이 저기를 해서 인건비가 1,680이면 그 전문가들 대학 교수들 있죠. 네.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예요. 아니면은 또 이게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뭐가 들어가는지 그거 하고 이제 지금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해달라는 거 아니고 이거를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상세 자료를 좀
요 계획서에 대해서 어떻게 네네. 할 건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원고 집필까지 해서 운영비 물론 사무용품 같은 거 들어갈 테고요. 근데 발간 집필 연구 학술 연구 및 집필 원고 집필 이런 부분에서는 여기서 홍보비가 왜 필요하죠? 홍보비요? 예, 저희가 그냥 잠깐 예산 집행안을 좀 설명드리면요. 네, 2천만 원 중에서 인건비가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그다음에 운영비가 500만 원인데요. 네. 그 인건비는 이제 자료 수집, 원고 자료 해가지고 네. 5명 이렇게 하시는 걸로 돼 있고요. 예, 전문가 자본 및 감수비, 원고료, 인쇄비, 출장비, 예. 그 예. 홍보비는 좀 이 발간하는 데에서는 준비 과정인데 이 홍보를 방법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홍보비가 안 될 것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예, 그걸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 좀 챙겨주시고 그 이제 2차적으로 2027년 1월에서 1년간 예당저수지 백서 발간이라고 또 했거든요. 여기 앞으로의 추진 계획이. 그러면 지금 1차적으로 1년 동안 하셔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발간지로 이제 네, 인쇄로 그렇습니다.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1년간 저기 2027년도에 1년간에 12월까지 백서 발간이라는 거는 이거에 통탈해서 다 준비가 된 거 했는데 인쇄하고 책자 만들어지기가 1년이 올 걸려요. 연말에 다 끝납니다. 연말에? 네네. 근데 여기 앞으로 추진 계획이 예, 그거는 따로 이제 있어서 혹시 연말에도 네. 해가지고 발간하고 네. 배포하는 그걸 표현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은 요거를 좀 계획서고 쭉 해서 네네. 아까 말씀드렸던 통인지 발간하고 이런 부분 두 가지를 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제가 추가로 한두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346페이지 중간인데요. 그 지역 향토문화축제 홍보 광고비가 이게 금년에는 없었어요? 이게 올해는 그 기획실에서 통합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기획실에서 다시 통합했는데 이제 정리해서 저희 정리해서 다시 요 넘어갔습니다. 과에다가 네. 세우는 거죠? 네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 354페이지인데 거기 맨 밑에서 한 5번째인가요? 여기 광시 의병학술 세미나 개최해가지고 500만 원 세워놨는데 네네. 이게 500만 원 가지고 세미나 가능해요? 저희 우선적으로 이제 뭐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제 올해 이제 기념사업회가 이제 정했었잖아요. 예. 출범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정도는 이제 저희가 그 회의할 때 가서 또 이 정도면 하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한 가지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그 의병과 관련해서 예산 세워져 있는 건 이거밖에 없죠? 예, 이거밖에 내년에.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학술 세미나를 거친 후에 예. 뭐 장소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근데 계속 이제 하시는 학술 부분- 세미나를 하는데 물론 뭐 어떤 식으로 할지 뭐 사업계획서가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세미나를 하려면은 이 비용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이왕이 세미나를 하도록 개최를 하도록 예산을 세워줬으면은 좀 예산을 어느 정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으네요. 다시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예, 예. 373페이지의 그 중간에 최완수 선생 기물유증 전시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3억 2천 계상하셨는데 네. 이게 그 최완수 선생이 추사 김정희 선생님 그 유물 소장하고 있다는 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고덕. 예. 그런데 이분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을 전시하기 위해서 전시관을 리모델링한다? 어떤 거를 리모델링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추서서의 창의마을이 이제 올해 준공돼가지고 예. 기존에 있는 추석시 기념관이 이제 이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추사 기념관에 기존에 있는 거를 리모델링한다는 거죠? 예, 예. 그런데 추사 창의마을에 거기 박물관이 지금 젖어 있어 개관을 앞두고 있죠. 개관됐죠 지난번에? 개관식은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나요? 예, 예. 그쪽에 보관하면 됐지 왜 이쪽을? 거기는 수장고고요. 예. 수장고하고 이제 그 저기 특별 전시관고 있고 성설 전시관이 있는데 아니 이분은 그쪽 전시관 공간이 없어요? 거기는 이제 우리 그리고 가지고 있는 유물에 대한 그 전시관이고요. 예. 요분은 이제 만약 기증을 하신다면 거기서 이제
학술적 가치라든가 모든 가치를 평가해가지고 아니 내내 그 추사 유물 아닙니까 전부? 그분 저희가 정확하게 이제 자료를 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아니 부분- 그분 추사께서 소장하고 계시던 유물이면은 뭐 국보급도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쓴 글씨도 있을 거고 네. 뭐 그분 유품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여기를 굳이 3억 2천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건지 이분을 그쪽을 안 만들어주면은 아니 그건 아니고요. 기증 안 하겠대요? 그건 아니고 저희가 이거 리모델링하는 거는 꼭 그분만 의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분들도 기증하면 보관할 수 있는 전시할 수 네, 있는 저기 공간을 예, 문화재 팀장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봐요. 왜 여기를 꼭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건지. 예, 국가유산 팀장 이강일입니다. 우선은 고덕 출신 최환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유품이나 추사 관련된 작품 그리고 연구 자료 그 이외에 또 다른 유물들이 있는데요. 그게 아직 정리가 중이긴 한데 한 2천여 점 자료까지 해서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그 저희가 추사국제서예원의 그 전시 공간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선 기증관에서 그분뿐만이 아니라 다수의 다른 분들이 기증을 하시면 그거를 기증을 받을 수 있는 공간하고 그런 것들을 확보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정리된 작품들을 다시 이제는 특별전이나 추사 관련된 전시회를 할 때 다시 이동 전시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니 지금 그 저 추사 창의마을하고 이 지금 그 리모델링 한다는 데하고 거리가 얼마나 돼요? 거리는 직선으로 한 7, 800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그 창의마을에 이번에 그 전시 시설물을 갖추도록 여러 가지 그 뭐 항온이라든지 항습이라든지 뭐 이런 것 다 갖춰가지고 시설물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죠. 예. 그쪽에 여유 공간 없어요? 우선은 저희가 작품 그 개인 그분께서 소장하신 자료가 좀 많기도 하고요. 그 중에서 이제 선별을 해서 지금 추사 국제서원으로 보낼 거는 보내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뭐 연구 자료라든지 기타 이제 추사 관련된 작품이 아닌 것들은 저희가 수중 그 공간에다가 그 기증관을 만들고요. 그 기증관에는 그분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분들이 기증하시면 별도 공간에다가 그런 기증에 관련된 예우를 하려고 그렇게 그러면 그 지금 그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 그 건물은 건물명을 뭐라고 하려고 그래요? 건물명은 아직 가칭인데요. 뭐 그 추사 세안도에 나와 있는 우리 서로 잊지 말자고 하는 장무상망이라고 하는 그런 전시관을 만들어서 기증자분들에 대한 예우도 좀 하고요. 그리고 우선은 최환 선생님 그분께서 기증하신 게 기폭제가 되면 다수의 또 그런 분들이 기증하시게 되면 거기에다가 기증관으로 자료를 모아서 이렇게 전시도 하고 그 중에서 또 추사와 관련된 작품이 있다면 추사 국제서원으로 전시를 할 수 있게끔 정리를 하려고 그런. 그러면 전시 공간이 없어서 지금 그분이 기증을 안 넣은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최근에 저희 올 4월 달쯤에 기증한다는 의사가 있으셔서요. 그래서 기증한다는 의사를 좀 타진하고. 제 생각은 알았어요. 제 생각은 이제 기증을 본인이 정말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은 일단 받아가지고 추사 창의마을에 있는 그런 전시 공간이 있으니까 그쪽에 전시를 해봐서 정말 협소하고 더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거를 좀 예산 세워가지고 그쪽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전시실을 만드는 게 낫지.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이쪽에도 전시 공간을 마련해 놓고 또 그쪽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전시관을 만든다는 거는 좀 선뜻 이해는 안 가는데 하여튼 뭐 잘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예, 문화관광과장의 설명에 대해서 또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저기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던 거 광시 의병 기념사업회에서 세미나를 하신다고 했던 거. 네. 그 부분이 사업회는 그 회원들이 지금 의병 활동 하신 분들의 그 후손들이 추측으로 해가지고 기념사업회가 된 거예요? 아니면 광시 그 면민들 중에서 대표로 세워진 확실히 거예요? 있고 그쪽에 전문적이고 또 지역에 있는 분들이 네. 모여서 누가 전문적이고요? 아니 거기에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 예, 그분들이 이제 전문적인 분들도 있고 네, 또 면에 계신 분들도 있고 네. 또 뭐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됐습니다. 의병 그 사업회 하면은 그 후손들이
해서 전문가를 선택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 구성까지는 저희가 이제 어떻게 예, 하라는 시작이 반이라고 기념사업회를 해서 세미나를 하고 그 부분에서 결과를 가지고서 뭐 그쪽에 이제 비라든가 뭐 이렇게 관련되는 것을 이제 활성화를 시켜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는 제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의병 활동하신 분들의 그 유족을 주축들을 해서 회장을 하고 그다음에 보통 이렇게 이제 아까 동인지 같은 경우 발간 이런 부분은 이 일전의 지역 주민 중에서 인전 개인으로 해가지고 뭐 말하자면은 뭐 협회에서는 이렇게 하기로 같이 해서 회원으로서의 주변에 이제 구슬로만 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면지도 보면은 제가 이제 각 읍면의 면지를 쭉 훑어보고 해보면은 이게 구슬로만이 이렇게 작성이 된 면이 있고 진짜 중요한 거는 많이 누락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면지 같은 경우 다시 추가적으로 하기서 재발간을 하기가 안 되고 부담스럽고 이런 부분에서 이왕 이 기념사업회에서 세미나를 한다면 우리 의병 관련되는 후손들 있죠. 외지에 있는 분이라도 그 사업회 회원은 그 지역에 거주하고 안 계신 분들도 가능해요. 예, 제가 그렇기 알기로는 때문에 그런 분들도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내실 있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산군에서 의병 활동이 최초가 광신데 그동안 우리 군에서도 그만은 깊게 관심이 부족했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이 아까도 강조를 했지만 시작이 반이다. 시작할 때 충분하게 기틀을 잡아놓고 하면은 좀 좋은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 예산안과 전문위원 검토 사항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완호입니다. 395페이지 세무과 2026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19억 3천만 원보다 2,700만 원 감소한 116억 6천만 원입니다. 신규 또는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으로 설명 요구한 397조 공기관에 대한 경상정 위탁사업비로 1억 4,512만 원이 계상되는데 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대비 3,100만 원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2024년도 2월 13일 지방세 전산 시스템이 차세대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되면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내다 전국적으로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전국적으로 이렇게 그 배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비 1억 3,440 1억 344만 6천 원 지방세 부과를 위해 필요한 지방세 부과징세 운영 예산으로 매년 자치단체별로 안분된 금액을 예산으로 편성해 지출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으며 재복구 시스템 구축 사업 2,573만 8천 원은 대규모 재난 재해 시 업무 연속성 확보가 어려워 별도의 그 장소에 재복구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방세 재복구를 수행하기 위해 추진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입니다. 지방세 정보 시스템 개인정보 영향 평가 통합사업 1,000만 원은 신규 편성한 예산으로 차세대 지방세 정보 시스템 구축 단계에서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호 조치 등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 평가와 관련 변경된 부분에 대한 평가를 위해 편성된 예산입니다. 네 번째, 위텍스 서비스 확대 및 인프라 보강 사업 592만 3천 원은 2026년도 신규 편성한 예산으로 위텍스 통합 창구 구축을 통해 대국민 납세 편의를 제고하고 인프라 보강 및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안정적인 세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입니다.
396쪽 상단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도 차세대 세이수입 정보 시스템 운영 예산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위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01페이지 중간 인력 운영비 중 공무직 인건비는 주택조사 공무직 2명을 1명으로 줄이고 대신 군청 민원봉사과 1층 세무민원 창구에 민원인 대기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와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1명을 재배치하는 것으로 5,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402페이지 하단 개별주택 가격 공무직 근로자 보수를 5,300만 원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로 마치겠습니다. 예, 세무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세무과장님은 이 세금을 많이 받으시는데 어떻게 예산은 이렇게 짜게 편성하신 것 같으네. 깎였습니다. 아니 우리 포상금 세무직 깎였습니다. 직원들 후생 복리를 위해서 좀 많이 예산이 없다고 해서 요구하시지. 포상금 예산 500만 원 저기 깎였습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포상금 예산도 깎았어요? 우리 올해 예산이 어렵다고 그래서. 아이고 포상금은 뭐 노력해서 받아온 거니까 세무직을 후생복지를 위해서 써야죠. 여기 기획실 우리 마차석 잘못한 것 같은데, 예? 포상금 예산은 예. 군순 군비 예산인데요. 예. 하반기에 보통 지출하는 예산을 이번에 본예산 편성하면서 삭감하는 사실은 맞습니다. 나중에 추경에 배로 증액시켜줘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세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 예산안과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주가 아직 안 끝났지? 회계과장 정천호입니다. 회계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07쪽입니다. 회계과 2026년 본예산 총 규모는 561억 895만 2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9억 2,978만 2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026년 예산안 주요 사업에 대하여 전년도 예산액보다 증액되거나 신규로 계상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08쪽 상단에 사무관리비에 전자입찰 수수료 1,3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전년 대비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자산취득비에 기타 집비 구입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전년도보다 1,500만 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09쪽 하단에 사무관리비에 공공청사 공기청정기 임차료가 2억 5,765만 2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전년 대비 1억 2,565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이며 사유로는 공기청정기 대수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는 예산안 41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군청사 시설 및 청소관리 원가 산정 용역비 1,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410쪽 중단에 공공운영비에 공용주차타워 신설에 따라 주차타워 전기요금 1,200만 원 및 주차타워 유지관리비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11쪽 중단 시설비에 군청사 전면부 청우 실리콘 보강사 1억, 의회동 4층 옥상 방수공사 2천만 원, 직장 어린이집 옥상 방수공사 4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주차타워 유지관리용 송풍기 구입 160만 원, 주차타워 탑승형 바닥 청소기계 구입 1,500만 원, 주차타워 제설 설비 구입 1,000만 원,
신규로 개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412쪽에 중단에 공공운영비에 영주물 배상 공제액이 7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전년 대비 1억 8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413쪽 하단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공용차량 구입비로 5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예산업, 신양면, 덕산면 청소차 세대와 대형면 화물차 한 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4쪽 중단에 인건비에 509억 226만 1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전년 대비 14억 6,168만 2천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수관 2006년 본예산안을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회계과장님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회계과 그 주차 타워가 건설교통과에서 재산관리로 넘어왔어요? 예. 이게 그 지금 대충 여기 예산안을 보니까 한 5천만 원 정도가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거 저 주차 관리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계획 지난번에 말씀하셨나? 예. 먼저 그 예. 군정 질문에서도 예. 이상호 의원님께서 예. 질문을 해주셔서 예.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주민들 의견과 직원들도 이런 의견을 들어봐서 한번 차후에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예. 보고 드렸습니다. 지금 뭐 대충 여기 내년도 예산안 보니까 뭐 이것저것 해서 한 5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시설물이 지금 부족한 게 많아서 안전관리라든가 이런 시설물을 더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예. 회계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이제 20일도 안 남았네요. 시간으로 따져야 될 것 같은데. 예. 20일밖에 안 남으셨는데 와 가지고 이렇게 예산안까지 설명하시고 휴가 가셔야지. 31일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뭐 우리 과장님 설명 자세히 해주셨는데 없으신가요?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교육체육과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에 대한 2026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안회를 선포합니다.